여러분, 혹시 범죄도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전문가의 손길이 닿으면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회계사나 사장님들이 도대체 어떻게 회사 돈을 빼돌리고 세금을 피하는지 그 아주 치밀하고 은밀한 수법부터 결국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제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흥수 변호사입니다. 이런 화이트 칼라 범죄, 듣기만 해도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아주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이에요. 도대체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회사를 그리고 국세청을 감쪽같이 속이는 걸까요? 그 수법부터 시작해서 결국 법의 심판을 받는 그 순간까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하나 뜯어보시죠. 자, 첫 번째 수법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유령 직원 그리고 가짜 계약서입니다. 이런 수법으로 횡령을 하는 건데요. 이게 주로 어디서 일어나냐면 각 부서가 알아서 실적 관리하고 돈 관리하는 독립재산제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중소형 회계법인에서 아주 자주 발생합니다. 왜냐? 내부 통제가 허술하니까 그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사실 말이죠. 결제 승인 라인을 한 단계만 더 만들거나 주기적으로 거래처 목록만 감사해도 이런 범죄 상당수는 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클래식한 수법이죠. 바로 가족을 동원하는 겁니다. 여기 화면 한번 보세요. 실제 일하지도 않는 동생을 운전기사로 딱 올려놓고 월급을 빼돌리고요. 자녀가 잠깐 서류 정리 알바한 것처럼 꾸며서 급여를 타내는 식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아예 배우자 이름으로 유령 회사를 하나 차려놓고 우리 회사랑 가짜 계약을 맺는 그런 대담한 수법까지 쓰는 겁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S회계법인 사건인데요. 어떤 회계사가 아내 명의로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는 자기 회사랑 세무조사 대응 자문이라는 있지도 않은 용역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러고 나서 수수료 명목으로 4,400만 원을 그대로 아내 회사 계좌로 쏴준 겁니다. 돈 빼돌린 거죠. 정말 치밀하지 않나요? 자, 이제 판이 좀 커집니다. 5억 원. 액수가 확 뛰죠? D 회계범인의 한 회계사는요, 아예 자기가 지분 100%를 가진 유령 회사,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비상장 주식을 매각하는 자문, 이걸 성공시킨 보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무려 5억 원을 이 페이퍼 컴퍼니랑 하도급 계약을 맺는 것처럼 꾸며서 빼돌린 겁니다. 이제는 가족을 넘어서 아예 자기만의 회사를 범죄 도구로 써버리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회사 안에서 돈을 빼돌리는, 즉 횡령 수법을 봤잖아요. 이제부터는 스케일을 더 키워서 국가를 상대로 한 범죄, 바로 탈세 수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범죄 도구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가짜 세금 계산서입니다. 가짜 세금 계산서,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말 그대로 가짜입니다. 여기 정의가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은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거죠. 왜 이런 짓을 하냐?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회사의 비용을 가짜로 부풀려서 내야 할 세금을 확 줄이려는 거죠. 실제 판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유료 도매업체 사장님이 있었는데 사실 기름을 사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료사항이라고 이런 가짜 서류를 전문적으로 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가짜 유료 매입세금 계산서를 산 겁니다. 자, 이렇게 부풀려진 매입 비용을 회사 장부에 떡하니 기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회사 이익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내야 할 법인세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범죄들이 과연 영원히 묻힐 수 있을까요? 에이, 천만에요.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모든 범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고요. 그 대가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혹독합니다. 자, 이제 이들의 결말은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회계사 횡령 사건,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금융감독원이 수사를 의뢰하면서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금감원이 회계법인 비리를 경찰에 직접 수사해달라고 의뢰한 첫 번째 사례였어요. 결국 경찰이 24명을 검찰에 넘겼고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했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런 수사기관의 레이더망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법원의 시각입니다. 판결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류경진 부장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계법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게 단순히 돈 몇 푼 훔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회계 전문가라는 그 직업에 대한 사회 전체의 믿음을 무너뜨린 아주 중한 범죄라는 겁니다. 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범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보세요. 세금 8억 4천만 원을 떼먹었어요. 그 대가로 뭘 받았죠? 징역 1년, 그리고 벌금은 무려 9억 원입니다. 자기가 떼먹은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셈 아닙니까? 한순간의 욕심이 진짜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건들,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범죄의 무게, 이거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첫째, 우리 업계에서는 다들 이렇게 했어요. 이건 그냥 관행이었어요. 이런 변명, 법정에서는 절대 안 통합니다. 판사가 사정을 좀 봐주어서 형을 깎아줄 수는 있어도 유죄라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았어요. 둘째,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 이거는 그냥 범죄자들한테 어서 오세요 하고 문을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출절에서 교차 확인이나 외부 감사를 제대로 하는 기본적인 장치만 있었어도 이런 사건들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결국 모든 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쭉 보신 여러분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일하고 계신 조직, 여러분의 회사는 이런 검은 돈의 유혹으로부터 정말 안전하다고 100%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좀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법률 파트너 박흥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